이쪽 잘 나오다가 왜 빠졌네? 이쪽이 좀. 아, 그래? 어? 뭐 이삿짐 정리하는 게 더 급하나? 음, 그러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 문제집 이제 114페이지입니다. 문제집은 114페이지. 이제 거기 업무 위탁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우리 체계도는 자 51페이지. 자, 체계도 51페이지 보시면 먼저 업무 위탁이 나오는데 그 밑에 부분, 자 51페이지 밑에 박스 보면 업무 위탁. 이거는 뭐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일단 업무 위탁은 우리 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중간에 보면 교육 업무와 시험 시행 업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탁을 누가 하냐면 담당자가 하는 거죠. 교육은 시도의사가 담당하고 시험 시행 업무는 시험 시행 기관 장이 담당하니까 얘네들이 위탁을 하는데, 여기서 다른 건 필요 없고 그것만 알아두세요. 수탁기관, 거기 보면 교육 업무는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대학이 들어가요. 그런데 시험 시행 업무는 대학이 안 들어가요. 이것만 구분하세요.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해. 대학은 뭐 하는데요 하면 교육기관. 교육기관이니까 교육 위탁 받는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이제 또 해요. 인기가 없다 보니까 없는데, 옛날에 대학, 특히 전문대학이나 4년대 우리 평생교육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 거기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개사 강의도 막 대학교에서 막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사들이 거기서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고. 근데 요즘 이제 인기가 시들해져가지고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금융연수원 있잖아요. 그 저기 청와대 옆에 이제 금융연수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저도 강의했는데, 은행 그 간부들 중에 승진하려면 이거 따야 돼. 이 과정을 이수해야 돼. 얼른. 한 명 더 왔어. 그래서 이제 보통 과장급 있잖아요. 은행 직원, 농협 과장급들 교육받으러 한 4, 50명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교육받는데, 이거 통과해야 이수증이 나와. 시험 봐요. 근데 이 사람들 하여튼 요령만 알아가지고 내가 그 실태를 알았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40문제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업이 끝날 때쯤에서 우리가 시험 봐야 되잖아요. 따로 한번 술 한잔 하자고 부르더라고, 4명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바쁘지, 언제 강의 듣는 거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듣지만 합격은 그렇다. 그래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시험 문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또 사정 아니까. 그럼 이제 몇 명에서 이제 대표를 해가지고 그때 5명하고 같이 술 마시는데, 그러면 40문제 내니까 내가 100문제를 줄이겠다. 그럼 100문제 가지고 그거 달달달 해라 그랬더니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그래. 100문제를 어느 세월에 봐요. 은행 과장급들이요, 소위 연봉 억대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 합의 봅시다. 어떻게 홀수범만 낼 건지 짝수범만 낼 건지. 야, 나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제가 홀수범 낼게요 했어요. 그래서 홀수범 낸다고 했어. 근데 그 수험생이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짝수범 나온 줄 알고 그것만 한 사람이 있어. 거기 떨어졌잖아. 다른 사람들 다 홀수범 했는데. 야, 과장급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 상태가. 그죠? 그 정도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훨씬 나. 그 사람들 맨 술이나 마실 줄 알지 말이야. 요령이 날아가지고 막 그때 싸바싸바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욕심 있는 사람은 이제 정년퇴임 이제 앞두고 미리 명퇴 대비해서 이왕이면 자격증 따겠다고 그때 이제 학원까지 와서 또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열심히 하고 그러던데.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수원 그 청와대 옆에 가니까 막 가다 보면 막 경찰 엄청 통과해야 되고 막 저도 그런 거 그때도 막 그랬는데.
데모 못하게 하려고 그러더니. 자, 그래서 그런 데서도 이제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그래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조금 인기가 좀 그래. 옛날처럼 활성화돼가지고 막 응시생도 많고, 수능 다음으로. 곧 우리가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수능생 역전할 거다. 우리 중개사 수험생이 수능생을 역전할 거다. 근데 이제 이상하게 지금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뚝 떨어졌는데. 자,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 성인 자격 시험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 압도적으로 1위니까 뭐 이거 못 쫓아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놓으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교육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강사가 있어야 되고 강의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강사 확보해야 되고 강의실인데, 이 강의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제곱미터 이상. 자, 숫자가 이거 나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디다 장난치느냐? 중개사무소 면적 어떻게 돼요? 이걸로 장난쳐요. 그럼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또 50제곱미터 이렇게 또 맞다 하면 돼, 안 돼? 우리 사무소는 면적 있어요, 없어요? 중개사무소 면적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공간 하나, 책상 하나만 있어도 돼요. 거기에 노트북 하나 놓고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업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갈 수도 있다. 하기 나름이에요. 자, 이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114페이지 문제. 자, 거기 보면, 자, 옳은 거, 자, 1번.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자,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시도지사. 자, 그래서 시도지사고요. 그리고 예외로 국장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받았죠. 자, 위탁을 받았다 해서 수탁기관 이러는데, 시도지사 할 때는 시도지사가 내는 수수료 낸다 이러면 되고, 그리고 예외로 국장이 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한 수수료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탁기관, 지금 산업인력공단 할 때는 이들이 이렇게 위탁을 했잖아요. 이들 합쳐서 시험시행기관장. 그러면 이들 위탁기관으로부터 뭐야? 승인을 받아야 돼. 자, 이번에 여러분 원서 접수하면서 얼마 냈어요? 28,000원. 지금 거의 10년 넘게 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맨 처음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 위탁했을 때 이놈이 응시수수료 얼마 받아 처먹었냐면 10만원. 예전에. 그때 그랬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야, 너네 승인 받고 해. 그래서 이 법이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승인 받고 하라고. 니네들 마음대로 못하게. 자, 그러니까 10만원 너무 크잖아. 아니, 그때 당시는, 응시생도 많았죠.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그리고 실은 28,000원도 그래요. 자, 1차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2차만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무조건 28,000원 냈어요, 다. 지금은 안 그래. 이제 지금은 1차만 보면 얼마예요? 13,400원. 그리고 2차만 보면 여기 절반. 28,000원이니까 14,000 이런 식으로. 그러잖아. 왜? 내가 시험도 안 보고 시험지도 필요 없는데 왜 돈을 다 내? 그러니까 권리는 주장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바뀐 거. 예전에는 이거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냈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든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우는에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것도 막 해주고 그러잖아. 공무원 쫓아가서 막 매일매일 쫓아가서 달달 볶으면 해줘 안 해줘? 해주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수탁기관이 시험을 주관할 때는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 2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낸다. 그렇죠. 아니, 자격증 재교부라는요. 자, 재교부는 누구 찾아가야 돼요? 시도지사 찾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시도지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 찾아가니까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조례에 따라 낸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하죠. 그러니까 이제 1번도 틀렸고, 이제 2번도 틀렸고. 3번. 실무기획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을 1개 이상 확보해라. 아까 나왔죠? 50제곱. 맞네요. 4번. 시험시행기관장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대학교는 아까 이거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교육 업무 있다고 그랬잖아.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니까.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교육 업무는 대학이 위탁받을 수 있다. 근데 시험 시행 업무는 아니다. 왜? 어느 한 학교에다가 위탁하면 어떻게 되겠어?
온갖 비리가 저질러져. 안 돼. 그렇게는 안 되죠. 시험은 한 군데다 맡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5번 시도지사는 직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없다. 그런데 자, 직무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다 협회에다 위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협회가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다. 네. 자, 이렇게.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밑에 1번도 같이 봅니다. 업무 위탁. 자, 틀린 거. 시도지사는 연수교육 업무를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네, 교육 업무는 학교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시도지사는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예,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 교육은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누가 담당하다? 시도지사예요. 그런데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뭐예요? 원래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위탁은 이제 우리 법에는 시도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교육은 시도지사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그런데. 자, 4번 협회는 시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자,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이런 것들을 관부에 고시하라 그랬어요. 이제 위탁을 했으면 고시하라 이거예요. 자, 근데 이런 위탁 이와 관련해서는 시험에 안 나와. 그 10년 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또 봐야지 하지 말고 가입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표 이용도 가입표, 1번 문제도 가입표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이제 꼭 여기 특징이 그러던데 잘 안 나오는 거 구석에 있는 거 내가지고 이제 우리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런 건 그렇게 바람직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오른쪽. 자,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를 골라라. 그런데 자, 교육 업무니까 직무교육 위탁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이거 있냐? 이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받습니다. 신고센터 이거 교란행위 있잖아요. 이거는 한국부동산원. 그 다음에 디귿번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교육이니까 이거 위탁받아요 안 받아요? 자, 이 교육 이거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업무도 이거 위탁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는 위탁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골라라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잘못됐는데 기역, 디귿, 니을인데요. 3개짜리가 없네. 이거 답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스 많이 왔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요 직접적으로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이것도 현재 위탁받아서 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무시하세요. 그냥 놔두세요. 2번 놔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 조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실무적으로 사고 예방 교육도 다 합니다. 지금 협회가 위탁받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자, 3번.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 그런데 자, 이거 우리 책에도 보면 자, 어디 있냐면 15페이지. 자, 이거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잘 봐야 돼. 15페이지 맨 밑에. 자, 15페이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내야 되는 경우, 자, 뭘 기억하라? 증 그랬죠?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 신고 확인서, 이것도 증이니까. 그래서 이 증을 받기 위하여 맨 처음. 그러니까 응시할 때,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리고 나머지 재교부. 자, 이때 이제, 네, 그러니까 증, 이것만 떠올리면 돼. 증.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자, 기억.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 받을 때, 자, 우리가 합격을 해서 자격증 교부 받을 때는 없죠? 응시할 때 내고, 재교부할 때 내요. 이때는 안 내.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되고, 국장이 시험할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장이 결정 공고, 이건 지자체가 아니라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니까 이거 빼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 재교부니까 내야 되고, 휴업은 없잖아요. 증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포상금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포상금. 자, 우리 책에도 자 51페이지. 자, 포상금. 자, 그럼 포상금은요, 일단 이걸 외우세요. 이거 우리 신고 고발 대상 때 심은 여기서 나와요. 포상금. 자, 51페이지입니다. 책에도 51페이지 맨 위에.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요? 무등록업자. 자, 무등록업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하게 등록한 사람. 그리고 등록증, 자격증. 자, 증. 이 증을 양도되어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자, 증.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돼. 장난치기 좋은 게, 자, 개공사 아닌 자입니다. 개공사 아닌 자가 광고했을 때. 그러면 개공사가 광고하면서 위반 행위는 포상금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공사 광고할 때 제 성명은 소유인이여 명시하라고 안 했어. 또 보존하지 말아야 했는데 명시했어. 인터넷에 추가로 해야 되는데 안 했어. 또 거짓, 허위, 과장 광고. 자, 이런 거 부당 광고. 이거 다 포상금 대상이 아니. 개공사 아닌 자가 한 것만.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나와 시험. 우리 금지 행위 중에 매무, 수거, 증직, 투까지는 아니야. 시단 이것만. 그러니까 매무, 수거, 증직, 투까지 말고 시단. 그리고 2항에 유가관계 방해 있잖아요. 이것만 포상금 대상. 그러니까 여기서 장난쳐. 맨날 그 금지 행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만 잘 조심합니다. 자, 그래서 외울 때 무부증, 광시단. 그렇죠. 무부증, 광시단, 투. 2항. 무부증, 광시단, 투.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신고센터에다 우리가 신고 고발합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어디서 준다? 등록관청. 그러니까 신고 고발은 다른 데다 해도 돼. 자, 그런데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주고, 그럼 포상금 줄 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했을 때만. 그러니까 이제 공소제기한단 말은 혐의가 있어야 돼요. 혐의가. 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이제 공소제기 기소유예하는데, 만약 혐의 자체가 없어. 그럼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공소제기했는데 꼭 유죄 판결 받아야 되느냐? 아니야. 무죄 판결 받아도 줍니다. 무죄 판결 받아도 준다. 자, 그럼 포상금 얼마 줄 거냐? 자, 건당 얼마? 50만원. 그리고 국고 보조합니다. 국고가 50% 있는데, 자, 여기 조심할게. 지자체가 보조하는 게 아니에요. 국고. 정부가 보조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 결정일로부터 뭐다? 1개월. 자,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고요. 수인이 신고 고발하는 게 이제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자,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공동을 했다. 자, 공동을 하면 뭐다? 분파해. 그런데 이제 지네들이 몇 대 몇으로 합의했다. 그러면 합의한 대로 주겠다 이거고. 자, 이번에는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어요. 자, 따로따로. 자, 그럼 누구만 준다고요? 최초. 먼저 한 사람만 줍니다. 자, 이게 다예요. 포상금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115페이지입니다. 자, 115페이지 문제집. 자, 1번. 포상금 제도입니다. 옳은 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중개업을 한 자를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자, 등록이 취소된 후 중개업을 하면 뭐예요? 등록이 날라갔죠? 그럼 뭐가 돼? 무등록이죠. 등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무등록업자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아니다가 아니라 해당되죠. 그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발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한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 봐봐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거. 자격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했잖아요.
우리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게 뭐예요? 아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단 말이야. 아, 컨닝한 거잖아, 컨닝. 컨닝은 범죄요. 우리 수험생의 본능이요. 아, 본능이라고 그랬잖아. 기억나요, 안 나요? 아니, 내가 컨닝 좀 했다고 말이야. 신고해 가서 포상금 받겠다. 말이 돼, 안 돼? 그놈이 나쁜 놈이야, 그놈이. 어? 아까 말했잖아. 은행 과장급들도 맨날 달라고 해가지고 빼돌려가지고 시험 보고. 응? 지금 사법고시, 의사고시 학교 맨날 집단으로 컨닝하고 뉴스에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로스쿨에서 집단 컨닝하고. 머리 좋은 놈들이 컨닝을 더 잘해. 기발하게 하잖아요. 더 잘해.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니까. 등록이야, 자격 취득이 아니라 그걸 돌리라니까. 자격. 아, 이것은 컨닝. 컨닝은 범죄다, 본능이다. 본능이다. 근데 그때뿐이야.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맨날 그때뿐이야. 자, 3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물건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를 고발한 경우.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단체를 구성하여 대상자야 아니요? 대상자잖아요. 그 다음 4번. 포상금은 해당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고발 검사가 기소유예. 기소유예 줘요, 안 줘요? 아,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소유예. 자, 기소유예 준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5번. 포상금 지급에 대해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건당 25만원이다. 그런데 50%니까 얼마? 50만원 50%가 25만원 맞잖아요. 자, 그래서 맞네요. 이것도 들어본 적 없다 이러지 말고. 처음 들어봤어. 50만원 들어봤어도 25만원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아, 조금만 변형하면 아주 다 몰라. 이제 생소해. 이제 우리는 현저하게 사고력이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해야지. 조금만 바꾸면 뭐 답이 안 나와. 우리. 자, 4번 갑니다.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고발 대상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자, 법령상 상한액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다. 자, 이거 법정 한도를 초과했죠. 초과소서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금지행위는 매무수거 증직투는 없다니까. 시단. 그러니까 맨날 이 금지행위로 시험 내요. 자, 이거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거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방해. 이거는 자, 우리 2항에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지네 아파트 시세 끌어올리기 위해서 개공사 등 업무 방해하는 거, 그게 유가 강제 방해라니까. 이 방해가 이거예요. 이거 광고 못하게. 그러니까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이거 이 광고를 이것과 혼동하면 안 돼. 이거 여기는 개공사 아닌 자가 광고고, 이것은 광고를 못하게 일반인들이 방해하는 거고, 그리고 개공사가 광고 위반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니까. 개공사 자체가 광고 위반하는 것은 해당이 아니다. 이걸 구분하라. 이거. 자, 디귿번.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데 투기 조장 여기 나오네요. 매무 수거 증직 투기 조장까지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단. 그러니까 이거 잘 외우라니까요.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나오더라도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냐?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요. 맨날 금지행위로 낸다니까. 그래서 시단하고 유가강제방해. 그리고 여기 등록 이거 조금 조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광고의 개공사 아닌 자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아, 나머지 이건 다 쉽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주로 틀린다니까. 자, 그것만 잘 보라. 자, 그래서 4번 뭐 해당되는 것은 니은이잖아요. 자, 뭐 대상자 기억하고 디귿은 금지행위인데 금지행위 중에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고. 자, 5번. 자, 이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고발을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그러니까 자, 신고 고발은 여기다 해도 된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여기다. 근데 이제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이제 저기다 신고센터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거래질서 교란 행위 엄청 많다고 그랬죠. 다 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안 되는 거 2개 기억하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하는 거, 그리고 보증 설정, 그거 2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업 등록증 대여받은 자. 자, 이 사람도 대상자죠? 여기 있잖아요. 대여. 양수 대여받은 자. 그 다음 의뢰인과 직접 거래 또 나오네. 자, 금지 행위 중에 매무수거 증직 투 직접 거래는 아니라니까. 시단만. 그 다음 개공사가 아닌 자로서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 문자를 사용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돼. 개공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게 대상자지 법정 문자 쓴 것은 아니에요. 이거 법정 문자 쓴 건 아니다. 그 다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자, 특정 가격 이거 있잖아요. 특정 가격. 가격 담합. 가격 담합 여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 존재하지 않는다. 허위 광고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개공사가 부당 광고한 거잖아. 봐봐. 개공사가 광고 위반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찾으라고. 그 다음 비읍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부정 등록 있네요. 여기 부정 등록. 네. 자, 그래서 해당하는 거 몇 개냐? 기억 대여 받은 거, 그 다음에 니을, 그리고 비읍 해가지고 3개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보상금 제도. 자, 옳은 거.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중개사무소 연락처를 표기하지 아니한 개공사를 신고한 경우. 자,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그런데. 자, 개공사가 광고 위반은 보상금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2번. 자격증을 대여한 자를 신고한 경우. 자, 대여. 그러면 보상금 줘요 안 줘요? 양도 대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상금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입니다. 이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신청서 제출은 어디다 해라? 등록관청. 왜냐면 그래야 등록관청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돼요. 그럼 최초로 한 사람만 준다. 예, 맞네요. 자, 5번. 보상금은 지급 결정일 때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1개월. 이렇게. 자, 7번. 자, 보상금 제도입니다. 옳은 거. 자, 보상금에 해당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자, 공소제기만 아니라 뭐 또 있다고요? 기소유예. 기소유예도 있다. 2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자, 공동으로 있어요. 그럼 배분 방법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대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틀렸고. 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발각된 후에 신고 고발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죠. 이미 발각된데 이것은 신고 의미가 없잖아요. 자,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보조가 아니라 50% 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어요. 자, 그러면 균등 배분이 아니라 최초 먼저 한 사람 준다 그랬죠. 자, 이쪽은 쉽잖아요. 8번. 자, 틀린 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고발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자,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방해 이거 여기잖아요. 이거 들어가잖아요. 자,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는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다. 무죄 판결도 한다. 3번.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
자, 이건 개공사가 부당 광고한 거잖아요. 부당 광고는 포상금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자, 2인 이상이 함께 신고 고발한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첨부해라 그런데, 자, 이거 있잖아요. 몇 대 몇으로 합의했다 이런 말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서류 제출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우지 말고 미리 합의해서 와라. 자, 5번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수사기관에 고발 확인서를 첨부해라 그런데,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 관청이 포상금을 주니까 신고를 다른 데다 했으면 일단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입증을 해야 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출하라 이런 얘기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럼 이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자, 순차적으로 자, 갑이 얼마 받고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쓰면 돼요. 자, 첫 번째 기억. 갑은 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자, 부정하게 등록했어요. 부정 등록이니까 해당되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미음번을 봐봐. 미음번에 보면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했고, 그러니까 A는 포상금 받죠? 근데 C와 D는 기소유예고 B는 무혐의 했다고 그랬네. 그러니까 A와 B는 했는데 B는 무혐의니까 B는 줘, 안 줘? 그러니까 A에 대해서만 50 이렇게. 자, 두 번째 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이죠. 대상자 맞고. 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네. 자, 그럼 일단 대상은 되는데 문제는 C는 기소유예 했다고 그러네. 기소유예도 주잖아요. 그러면 자, C에 대해서 뭐예요? 공동이니까 25만원씩 분파이. 자, 이렇게 25만원씩 분파이.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어. 양도도 대상자 맞죠? 그런데 을이 먼저 신고하고 갑이 나중에 했네. 그럼 누구만 줘요? 먼저 신고한 을이죠. 그리고 D도 기소유예 했으니까 D도 주네요. 자, 그럼 을이 먼저 했어요. 자, 을이. 그러니까 을이 얼마? 50만원 이렇게. 그 다음 니을번. 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을 등록관청에 발각된 이후에 했네. 발각된 이후는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자, 미음 담당 검사가 이제 처리한 거 다 나왔고. 자, 다 됐네. 자, 그럼 뭐요? 여기 75만원. 둘 다 75만원이에요. 자, 둘 다 75.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자, 해보자. 자, 갑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A를 고발했고, A는 공소제기. 자, 지금 여기 뭐예요?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줬다. 여기 시세. 여기 맞나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세. 들어가죠? 자, 그러면 고발했고 공소 제기를 했네요. 그럼 공소 제기했으니까 자, A에 대해서 얼마? 50만. 그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부정 등록이니까 맞고. 자, 근데 을이 먼저 신고하고 갑이 나중에 했어요. 자, 근데 무죄 판결 받았어도 준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건 누구만 줘요? 먼저 한 사람. 을이 먼저 했으니까 을이 B에 대해서 50만 원. 자, 세 번.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신고했네요. 자격증을 다른 사람이 대여한 사람. 대여한 사람 해당되고. 그리고 기소유예니까 포상금 주죠. 그러면 C에 대해서 뭐하다? 분파이. 자, 25만 원씩. C에 대해서 25만 원씩. 자, 그 다음. 자, 을은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어요. 자, 대여받은 사람 해당되고요.
자, D는 무혐의니까 안 주죠. D는 안 주고. 그 다음에 E는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럼 E에 대해서 주죠. 자, E에 대해서. 얼마? 50만. 자, 발각되기 전에 했다. 다 했네요. 자, 여기는 얼마? 75만원. 여기는 125만원. 자,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면 된다. 알겠어요, 이거?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요즘 좀 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처분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볼게요. 자, 이게 다예요, 이게. 행정처분. 자, 그럼 지난번 주에 제가 숙제 내줬죠? 숙제, 암기 오라고 제가 한 사람씩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했어, 안 했어, 혹시? 했다고 하면 넘어가고. 했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 여기에서 5개 내지 7개 나와. 여기서 5개 내지 7개.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5개 내지 7개. 왜 갑자기? 뭐가? 자, 이거 보는 순간. 자, 일단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대신 이거 이제 자기 걸로 소화를 해야 돼. 외운다는 건 소화를 해야지. 사부결격했어.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제재는 크게 행정처분과 벌칙입니다. 그럼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이런 걸 행정처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행정처분과 벌칙을 구분해야 돼요. 가끔 문제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행정처분과 벌칙, 병과 둘 다 얻어맞는 거. 그러니까 행정처분도 때리고 형벌 때릴 수 있나요? 있어요. 봐봐요. 여기 자 부정 등 여기 봐봐요. 부정. 그럼 여기는 반드시 취소 때리고 3년 3천 이런 데는 얘기예요. 여기 이 양 있잖아요. 여기 양자 있잖아요. 그럼 필요적 취소 양도 대여하거나 이것도 양도 대여. 그러니까 이것은 많아요. 많으니까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찾으면 돼요. 또 행정처분과 그럼 과태료 병과하는 거 있나요? 이건 있어요. 근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딱 한 개밖에. 자, 뭐냐 이거 운영규정 위반, 여기 영감님 내서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외워놓으면 좋죠. 행정처분과 과태료 병과되는 걸 고르세요. 그럼 딱 외우고 있으면 바로 답 찾지. 근데 이거 외우고 있지, 전부 이거 다 하나하나 검토해야 돼.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거 잘 안 내요. 안 내는데, 가끔 모의고사에 막 이제 이런 걸 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하나하나 순서대로 찾으면 돼요. 순서대로. 자, 그 다음. 자, 이건 이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경과는. 자, 문제는 이제, 우리 시험은요, 간단해요.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자,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 아닌 걸 고르세요. 자격 취소 사유 아닌 걸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자격 정지 아닌 걸 고르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답 찾는 건 쉽다 어렵다. 쉬워요. 이거 단순히 외우고 있으면 금방 찾아요. 쉽다니까. 이 정도는 외워야지. 적어도 수험생이 이 정도는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거 외우고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와 관련된 부수적인 거.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어려워하는데, 자, 거기 박스 봐봐, 일단. 우리 책에도 53페이지. 자, 책에도 53페이지 보시면, 자, 이 박스 가지고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 사전 절차에 가지고 청문과 의견 제출이란 말 나와요. 자, 그것만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취소, 그 다음에 취소는 뭘 거친다? 청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정지는 뭐다? 의견 제출. 이거는 의견 제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절차 거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 빠뜨리면 안 되죠. 그런데 거기 박스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 청문이나 의견 제출은 행정 절차법에 따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문을 거치는 이유는 그 위반 행위를 했는지 증거 조사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어. 그럼 할 필요 있다 없다. 대표적인 게 사망이나 해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됐죠. 그거 가끔 물어보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당구장 표시. 감독관청은. 자, 이때 감독관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됩니다. 자, 이들이 단속을 함에 있어. 자, 협회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협회와 단속을 같이 해요. 근데 최근에 입법 예고안 뭐가 나왔냐면, 우리 지금 협회 의무적으로 가입해요, 안 해? 의무적으로 가입 안 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 그리고 협회가 징계권 행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중개한 사람 협회가 영업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 협회나 법무사 협회처럼 우리도 이제 이거. 그러니까 내년에 공부하잖아. 할 게 많아. 또 새로운 게.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아.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것 많아. 새로운 거 많아. 그래서 나는 공부가 재미있다 그러면 내년에 와도 되는데 올해 어떻게 하자? 악착같이 끝내야 돼. 지금 내년에 지금 개정돼서 추가된 것들 엄청 많아 또. 그러니까 올해 할 때 어떻게 하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며칠 남았어? 80일 얼마 안 남았어. 10일마다 한 과목씩 끝내도 6과목이니까 60일로 20일밖에 안 남아. 10일 동안 한 과목 끝내 못 끝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못 끝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뭐 내년에 또 할 거요? 아니야. 그러니까 악착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지각하고 이러면 돼, 안 돼? 아니 또 그렇게 나오면 또 내가 또 그러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남는 시간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수단방법 안 가르고 막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대신 이제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약간 분량 조절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간단해요. 시험은 우리가 합격을 위한 거잖아. 근데 60점이야. 그럼 60점이면 시험 문제 상급, 중급, 하급이 있다 그러면 상급 다 버려도 된다니까. 그래서 보통 중급이 30%, 하급이 40% 나와요. 상급이 30%, 30%도 안 나와. 한 20%도 안 돼. 그럼 중급, 하급만 해도 80%예요. 80점제 나와. 근데 거기서 실수로 몇 개 틀려도 우리가 60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어려운 거, 내가 공부해도 못 맞출 것 같다 이런 건 버리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분히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 앞으로 남은 이제 학원 스케줄대로 따라와 돼. 혼자 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하는 게 훨씬 많이 해요. 같이 우리가 하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혼자 할 생각 말고 학원에 오셔가지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는데 여기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자, 이거 지금 외우는 거 어렵긴 하죠.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쉬워? 아니면 공법이나 공시세법 하는 게 쉬워? 이게 쉬워요. 그러죠? 그거 하는 것보다 이게 쉽다니까. 그래도 이게 쉬워. 그러니까 이거 좀 명확히 하라는 얘기. 얼마 안 돼. 한 손으로 다 가려지죠. 얼마 안 돼.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이걸 힘들어 하거나 이러면. 자, 그러면 자, 이 암기하는 거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자, 사부결격, 보존 이양이 정상이다. 그리고 등기사 겸임한다. 휴전 보상 거금도. 그리고 결인전 정화거, 독감기 임상법. 그리고 양대 부정급, 이인 거짓 설명 금지, 거영의 정사 이런 것들 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할 게 있어요. 자, 53페이지. 5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관련상 이걸 잘 봐야 돼. 자,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 3년.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증 반납해야 돼. 며칠? 7일, 7일. 근데 법인이 해산했어. 그럼 누가 반납해야 돼? 대표자. 여기 임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때렸어.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합니다. 그리고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럼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폐취 그랬잖아요. 이폐취. 지체 없이 철거해야 돼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54페이지. 자,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는 좀 많아요. 자, 그런데 업무정지는 거기 6개월 이하로 때립니다. 그런데 6개월짜리 4개 있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우리 상, 임, 결정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이거 상습범, 의무적 취소, 그 다음에 정보망의 거짓으로
거짓으로 공개하는 거. 그리고 결격사유자가 상임 결정. 이것은 6개월. 이것만 외우라고. 자,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어 올해. 자,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이것은 6개월간 영업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상임위원회에서 6개월 결정.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거기도 관련상 봐봐 이제. 자, 업무정지 관련상 1번에 보면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2번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 시효. 이건 오직 어디에만 있다. 업무정지에만 있다. 이거 시효. 그리고 3번은 안 해도 돼요. 자, 업무정지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가중.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지위 승계입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자, 이거 이제 조금 이따 보고. 자, 오른쪽 갑니다. 55페이지. 자, 자격 취소. 자, 여기 조심하세요. 이거 나옵니다. 자격 취소는 꼭 나와요. 자, 자격 취소는 양대 부정금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4번. 자, 이 법이 뭐예요? 우리 중개사법. 그리고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위반했어요. 여기는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한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형법 중에 이거 외워야 돼. 자, 먼저 범죄단체 조직죄 그랬죠. 이 범죄단체 조직죄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들어가. 여기 개공사 단체를 구성해 지네들이 끼리끼리 해먹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해당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문서 위조 변조 행사 있죠. 이 사문서가 뭐냐면 거래계약서예요. 거래계약서. 여기.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 이중계약서. 이거 해당될 수 있어. 가짜 계약서가. 그 다음에 사기 있죠. 사기가 뭐냐면 의뢰인 속여가지고 내가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중개하면서 거짓말로 속여서. 우리 금쟁이 있었잖아요. 매무수 거 할 때 거짓 떠는 행으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횡령 배임이 있고 업무상 횡령 배임이 있어요. 거래 대금을 편취한 거.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 이런 것들 편취하는 게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중개 업무와 연관된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중개사법 봐봐요. 형벌이 3년, 3천, 1년, 1천.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징역이나 벌금밖에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중개사법 위반으로는 징역을 받아야 취소돼. 그러면 벌금 받으면 취소돼? 안 돼? 안 돼요. 자, 중개사법은 징역 받으면 취소입니다. 그런데 형법은 뭐라고 돼? 거기는 금고 이상. 형법은 금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은 사형, 징역, 금고 다 있어. 다. 형법은. 근데 그 중에 뭐라고요? 금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금고는 없잖아요. 징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징역이고 형법은 뭐라고요? 금고 이상. 물론 집행유예 포함됩니다. 자, 집행유예 포함돼요. 자, 그래서 자격 취소 이거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관련사항 보세요. 자, 이 관련사항. 자, 이거 잘 나와.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달라. 그러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이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해 줍니다. 왜? 처분권자는 교부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절차만 거치고 최종적인 처분은 네가 해 하고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도지사가 이제 자격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고 그랬죠? 자, 이건 오직 자격 취소에만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다? 자취생활은 5일 했다고 통보한다. 이렇게. 그 다음 자격 취소도 증 며칠 내 반납한다? 7일. 근데 자격증은 분실했어. 그럼 뭘 낸다? 사유서. 이게 하나가 더 있어. 그리고 자격 취소 받으면 3년간 결격. 자, 그리고 3년간 시험도 못 본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는 특별히 안 해도 됩니다. 자, 소공사가 중개업무 위반했다. 그럼 무조건 뭐다? 자격. 근데 여기서 또 6개월짜리. 자, 6개월짜리 어떻게 해요? 이중소소.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으로 기재했다. 그 다음에 금쟁이 저질. 이거.
자, 이중 소속했다, 거짓으로 기재했다, 금지행했다. 이 세 개는 뭐다? 6개월. 자, 그래서 같이 배웠어요. 자, 이렇게 이중으로 거짓 계약서 쓰는 것은 금지되는데 이걸 위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6개월간 영업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자, 이중 거짓 금지인데 위반하면 6개월 영업정지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러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짜리. 그 다음 관련사항 봅니다. 자, 1번.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뭐한다? 통보. 자, 이거는 오직 자격정지에만 있어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적발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처분권자가 아니니까 처분권자한테 뭐 해라? 통보해준다 이 말이에요. 네, 통보해준다. 자, 그리고 이제 자격정지도 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또 문제 풀고 이제 할 거 잠깐 쉬었다. 이거 지우지 말고.